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는 찐부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역과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혹시 여러분들은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철도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저의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약 140여 건 정도의 철도 사업이 지금 수도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되는 사업도 있고 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계속 만들면서 어떤 철도 사업의 가능성이 높은지, 또 어떤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노선은 이렇게 총 5개의 노선입니다. 이 5개의 노선의 공통점은 모두 판교역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노선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판교역을 지나가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판교역은 현재도 그 신분당선과 이 경강선이 지나고 있는 노선인데요. 앞서 보았던 5개의 노선이 앞으로 이 판교역을 중심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노선들이 진짜로 사업이 될 수 있을지, 또 진행이 됐다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한번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제가 미리 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0개 노선을 전부 분석한 다음에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면서 그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노선 외에도 판교역을 지나는 또 다른 노선이 있다면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노선은 월곶 판교선입니다. 이 노선은 이미 착공을 했는데요. 이 월곶 판교선은 경강선 이 성남 여주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이 경강선은 이미 2016 년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광선과 연결되는 이 월곶 판교선은 시흥시 월곶에서부터 판교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 연장은 약 25km 정도이고요. 정거장은 13개소가 생기게 됩니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 그림은 노선도인데요. 이 월곶 판교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정거장의 위치라든지 뭐 운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알아두실 사항은 이제 이 노선이 이제 판교역까지 간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월곶 판교선은 2022년 10 월에 16 공구가 착공을 했고요. 또 24년 4 월에 또 나머지 공구가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 월곶 판교선의 개통 시기는 2027 년에서 지금 29 년으로 좀 지연되었는데요. 현재는 이보다 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곶 판교선이 이 신안산선과 이 노선을 공유를 하는데, 신안산선에서 이제 사고가 나서 이 월판선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인제 그 판교역을 지나는 첫 번째 노선인 월곶 판교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판교역과 연결되는 두 번째 노선인 모란 판교선, 8 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선은 현재 8 호선의 종점역인 이 모란역에서부터 판교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정거장은 3 개소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총 연장은 한 4 킬로 정도 연장됩니다. 사업비는 현재 한 5,200억 원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란 판교선의 경우는 이게 중량 전철인데요. 현재 8 호선이 중량 전철로 달리는 만큼 연장선인 모란 판교선도 당연히 중량 전철로 지금 운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노선과 대략적인 정거장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릴 이 노선은 현재 확정된 계획 노선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뭐 정부 발표 자료 같은 것들을 검토했을 때 향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노선을 제가 지도에 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노선과 정거장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곳이 바로 모란역인데요. 이 모란역에서 노선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가 모란 그 차량 기지 있는데 그 차량 기지까지 가는 노선을 이용하다가 이쯤에서 아마 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거장은 이쯤에 모란 차량 기지 서측에 아마도 생길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 성남 여수 이 공공주택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차량 정거장이 생겼을 때 이쪽 지역이 인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은 되는데요. 다만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이곳이 인제 모란 차량 기지고 대략 이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쯤에 인제 정거장이 생긴다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표시된 초록색이라고 할까요? 네. 이 부분들이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좀 지정이 돼 있다 보니 있고 그리고 이 남측은 군부대입니다. 네. 쪽 봐도 이제 군부대 색깔로 지정을 해 놨네요. 네. 그리고 요 빨간색 테두리로 된 곳은 이제 자연취락 지구인데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 막고 있고 또 남측에는 인제 그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뭐 여기 생기는 만큼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 풀릴 수는 있습니다. 네. 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 이렇게 여기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이 지역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정거장 예상되는 정거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좀 지도를 내려오게 되면 이쯤에 두 번째 정거장이 배기 정거장이 생길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왼쪽을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제1 판교 테크노밸리인데요. 이쪽은 인제 업무 지구가 인제 형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봇들 마을들이 인제 밀집을 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지하철 8 호선이 생기게 되면 현재 이 지역의 어떤 뭐 아파트 가격이 사실 인제 판교 쪽 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이 사실인데요. 여기에 인제 지하철이 새로 생기게 된다면 꽤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뭐 당연히 이제 그 주인공인 판교역인데요. 여기가 인제 판교역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적혀 있어서 복잡하기는 한데 여기가 인제 판교역이고 뭐 여기서 8 호선을 타고 와서 신분당선을 타고 가실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여기서 인제 8 호선을 타고 이제 가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죠. 이 모란 판교선의 현재의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노선은 2012 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9 년도에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인제 포함이 됐었습니다. 당시 인제 사업성 0.88 정도가 나왔었고 19 년도에도 인제 성남시에서도 사전 타당성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 년에 아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2023 년도에 이 조사를 철회를 했습니다. 네, 성남시의 요청에 의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철회가 됐고요. 그 이후에 또 인제 2025 년에 또 사전 타당성 조사를 또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5년 12월 말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고시가 되면서 상당히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인제 올해 1 월에는 국토교통부의 투자 심사도 통과했으며 올해 3 월에는 제3 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 타당성 대상에 선정이 돼서 현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기본 계획 뭐 이런 걸 뭐 수립을 하고 뭐 설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2029 년에 인제 착공을 해서 2034 년에는 인제 개통을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판교역을 지나는 세 번째 노선은 바로 판교 5호선입니다. 먼저 사업 계열을 좀 살펴보면 판교역, 네 여기죠. 네 여기서부터 서현역 그리고 인제 오포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정거장은 총 6 개소, 그중에 성남이 4 개, 광주가 2 개,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정류장의 위치는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연장은 이제 9.5 킬로, 그리고 총 사업비는 9,450억 정도라고 합니다. 네, 차량은 이제 철제 차륜 AG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전철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2량 1편성으로 한 번에 이제 304명까지 최대 승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용 대비 편익은 0.82로 사업성을 그 기준이 되는 1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과거에 이제 성남시와 경기도 광주시에서 진행한 타당성 조사 당시에는 이보다 조금 낮은 0.79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판교 5호선은 8호선의 연장이다 또는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란 판교선과 이 판교 5호선이 만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연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이 판교 5호선이 지하철 8호선 연장의 추가 연장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답은 앞서 말씀드린 그 차량에 있는데요. 이 모란 판교선 같은 경우에는 중전철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판교 5호선은 경전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노선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모란 판교선과 이 판교 5호선은 다른 노선이고, 이 판교 5호선은 이 8호선 연장선이라고 좀 볼 수 없고 신규 노선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성남시와 광주시의 이런 의원들이 이 이 판교 5호선을 그 경전철이 아닌 중전철 방식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인제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이 판교 5호선과 모란 판교선이 이렇게 연장선 개념이 되면 이 주민들도 그냥 환승 없이 바로 갈 수가 있을 텐데, 하나는 경전철, 하나는 중전철이 되다 보면 결국 중간에 한번 내려서 환승을 해야 되다 보니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만약에 중전철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 현재보다는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 자체가 이제 추진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뭐 사업성, 뭐 경제성 논리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야지만 추진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노선과 정거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 지금 표시를 좀 해 놨는데요. 지금 노선들이 다 같은 색이라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분홍색 이렇게 내려가는 노선이 바로 판교 호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란 판교선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노선과 정거장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동안에 나왔던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제가 이 노선은 이렇게 되고 정거장은 대략적으로 이쯤에 위치하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한 것이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판교역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판교역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 판교 5호선도 이름처럼 판교역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노선이 이렇게 쭉 도로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어 이쯤에 판교 5호선 서현역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현역이 이쪽에 있는데, 노선이 이 밑으로 이 도로를 따라가는 만큼 이제 환승이 조금 되겠지만 서현역이라는 이름으로 좀 역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 판교역과 서현역의 경우에는 뭐 정거장의 위치가 뭐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정거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정거장은 바로 이제 103 정거장.
여기가 이제 서당 사거리 인근에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곳에 정거장이 생기는 이유는 이 인근에 이 성남 서현 공동주택 지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884 세대 정도와 도시 지원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쯤에 이제 정거장이 생길 것으로 좀 보입니다. 참고로 이 성남 서현 공공주택 지구의 착공은 그렇게 멀지 않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도로를 따라서 쭉 이제 노선이 생기다가 가다가 대략 이쯤, 네, 여기가 이제 장안중 삼거리인데요. 위치적으로는 분당 지구의 이제 그 경계쯤에 속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지금 보니까 분당 저수지도 있네요. 이 백사 정거장까지는 성남시에 속하게 되고요. 이 이후에서부터는 이제 광주시에 속하게 됩니다. 105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 105 정거장인데요. 정거장은 대략적으로 여기쯤에 생길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105 정거장, 좀 다른 지도에 좀 표시를 해볼 텐데요. 대략 한 이쯤에 생긴다는 걸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밑금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 개발진흥지구라는 곳인데요. 개발진흥지구는 쉽게 생각해서 이제 '아파트가 좀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이 돼 있는 지역이 있다 보니 이 지역 중심쯤에 인제 정거장이 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인제 106 정거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106 정거장은 이 노선을 따라서 쭉 가다가, 네, 대략 이쯤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 105 정거장과 106 정거장의 거리는 한 2.6 킬로 정도가 됩니다. 그 앞선 노선들에 비해서는 거의 간격이 2배 정도 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을 한번 위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성 지도를 띄워 보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거와 상업 시설들이 이제 좀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판교 5호선이 생기게 되면 이 국지도 57 호선을 중심으로 현재보다 개발 압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 본다 한다면 이 105 정거장과 106 정거장 사이가 먼 만큼 이 지역 일대에 위성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이쪽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해서 또 아파트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개발하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역을 하나 더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좀 생각은 듭니다. 다음은 이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국지도 57 호선 교통 개선 대책으로 나왔던 노선입니다. 자, 앞선 그 노선을 보실 때 제가 인제 그 도로를 따라서 쭉 인제 노선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그 노선이 국지도 57 호선입니다. 이 성남과 광주를 잇는 이 도로가 바로 국지도 57 호선인데요. 이 57 호선을 중심으로 이 인근에 인제 도시 개발, 제가 아까 전에 도시 개발진흥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도시 개발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막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남시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국지도 57 호선 교통 개선 대책입니다. 그리고 이 판교 5호선도 이 교통 개선 대책의 그 일환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판교 5호선이 생기게 되면은 이 국지도 57 호선의 그 교통량 분산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우측에는 용인 광주 고속화 민자도로도 지금 진행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노선 또한 이 57 호선 국지도 57 호선의 이 교통 체증을 교통량을 분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5호선은 이제 2021 년에 그 성남시와 광주시에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경기도에 요청을 했고요. 2025년 12 월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드디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제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판교 5호선의 경우에는 모란 판교선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노선이기 때문에 이 모란 판교선 사업 추진이 확정된 이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란 판교선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게 맞다. 맞다라기보다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아무래도 그 모란 판교선이 이제 사업 추진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검토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아니면 인제 제5 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들어간 다음에 모란 판교선이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에 이 노선도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지금 이제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광주시나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이 노선을 경전철이 아닌 이제 중전철로 또 진행을 한다 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또 사업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면은 뭐 사업에 이제 더 늦게 더 인제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판교역을 지날 예정인 세 번째 노선 판교 5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네 번째 노선인 성남 도시철도 1 호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남 도시철도 1 호선은 모란 트램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노선은 인제 판교역에서부터 모란역, 네 모란역이죠. 네, 그다음에 상대원동, 성남 산업단지까지 연결이 되는 노선으로서 총 정거장은 13개 정도 좀 계획이 되어 있고, 뭐 환승역은 뭐 당연히 이제 판교역, 그다음에 야탐역, 그다음에 모란역 이렇게 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은 한 10 킬로 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한 3,370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기지는 성남 2 호선 뒤에 말씀드릴 건데, 예, 성남 도시철도 2 호선과 차량 기지를 같이 활용을 할 예정이고, 노면 전차입니다. 네, 노면 전차라는 것은 이제 트램을 이야기하는 건데, 트램은 지하가 아니고 이제 지상으로 다니게 되는 노선이죠. 현재 전국에서 많은 그 노선들이 지금 트램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램 사업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철에 비해서 지하로 다니는 전철에 비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5 모듈 1 편성, 아마 모듈이 이렇게 하나에 한 칸 뭐 요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노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노선은 이 좌측에 있는 노선은 이제 그 요번에 바로 뭐 최신판이라고 할까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노선 계획안이고요. 이 우측에 있는 노선은 과거에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노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작과 끝은 거의 동일합니다. 네. 판교역에서 시작을 해서 이 성남 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노선은 비슷한 노선인데, 다만 이제 구간이 좀 다른 부분은 바로 요 정도, 이 구간과 이 구간 정도 다른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인제 모란역까지의 그 구간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이후의 노선에 대해서는 비교적 과거 노선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뭐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이 지역들이 과거에 어떤 지역을 나타냈는지 한번 참고 삼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이 노선의 모양과 또 정거장은 제가 인제 계획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추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성남 도시철도 1 호선 노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판교역이고요. 여기서부터 노선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임해역이 백이 정거장이라고 돼 있는데, 임해역은 이쪽에 있는데 아마 정거장은 이 중간쯤에 생기게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왼쪽에는 이제 그 GTX-A 성남역이 있고, 우측에는 경강선 임해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램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인제 트램에서 뭐 내려서 걸어서 성남역을 가든 임해역을 가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트램 노선이 이쪽으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는 뭐 풍림 5 단지, 뭐 건영 1 단지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쭉 있고, 여기에 대략적으로 2개 정도의 역이 더 생기게 됩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딱 3 분의 1씩 자른다고 한다면 한 요 정도 요렇게 되겠죠. 네, 요렇게 아마 이쯤에 될 것 같고요. 인제 그 노선이 이 산천을 지나서 인제 야탐역을 가게 됩니다. 야탐역에서 북쪽으로 인제 노선이 쭉 이 연결이 되는데요. 네, 연결되다가 인제 앞서 보았던 성남 여수 이 공공주택 지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란역까지 가게 되는데요. 모란역 이후에서부터는 과거에 나왔던 노선과 굉장히 흡사한 모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그 정거장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선이 인제 확대를 쪼금 해 보면 이 도로를 따라서 쭉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제 중원구청 인근에서 아마 정거장이 하나 더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도로를 계속 따라서 대략 이쯤에 이제 백구 정거장이 하나 생길 것으로 또 뭐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계속해서 이 도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뭐 당연히 트램이니까 도로를 따라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쯤에 대략 이 사거리쯤에 인근에 또 다른 정거장이 하나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대략 이쯤에 인제 그다음 정거장이 생길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원 그 2 구역인가요? 네, 그렇고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여기가 이제 3 구역입니다. 이 2 구역과 3 구역 인근에 정거장이 하나, 둘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재개발 3 구역의 끄트머리이자 이 산업단지의 이제 초입 부분인데요. 이쯤에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중간쯤에, 저도 여기를 가 봤지만 네, 좀 분위기가 썰렁했었는데, 아무래도 산업단지 가 보면 낮에 가 보면 썰렁합니다. 네. 주차된 차들은 굉장히 많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도로에는 사람이 없는 뭐 그런 지역이죠. 인제 마지막 정거장이 대략적으로 이쯤에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업도 2002년 네, 월드컵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네, 2002 년도에 인제 경전철 사업 계획을 성남시에서 발표를 했었고, 그 뒤에도 인제 2007 년에도 예비 타당성 뭐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인제 결과까지 발표가 됐었지 이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025년 드디어 12 월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제 고시가 됐고, 여기서 나왔던 사업성이 약 0.63. 네, 0.63 이면은 좀 낮은 편이죠. 네, 낮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구축 계획에 고시는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제 그 이후에 별다른 진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성남시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켜서 이 노선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민자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재정 사업과 민자 사업 중에 지자체 부담이 더 큰 것은 어떤 사업인지 아실까요? 네,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제가 쪼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판교역을 지나게 될 다섯 번째 노선은 바로 성남 도시철도 2 호선입니다. 이 성남 도시철도 2 호선은 본선과 지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본선은 이렇게 100일이라고 된 부분 보이시죠? 네,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꺾어서 내려가는 게 본선이 되고요. 지선은 판교역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서판교 쪽으로 빠지는 게 지선입니다. 그래서 본선은 금토동 판교지구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정자역을 지나게 되고, 지선은 운중동에서 백현동까지 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은 본선은 약 10km 정도가 되고요. 지선은 약 6km 정도가 됩니다. 정거장은 17 개소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사업비는 6,264억 원. 그리고 차량은 어 1 호선과 마찬가지로 트램을 이용하게 됩니다. 노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노선은 이번에 반영된 노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노선은 과거에 나왔던 노선입니다. 노선을 좀 살펴보면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남쪽에 이렇게 본선 쪽에 요 노선과 이 노선이 좀 비슷한 같은 모양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선도 이 노선이 이쪽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북쪽 부분과 이 부분이 조금 다른데요. 노선이 과거에 이렇게 꺾었다가 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이유는 바로 인제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도심 내부로 인제 끝났고, 이 노선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남쪽 같은 경우에도 이 과거 노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쪽으로 직선으로 뻗게 되지만, 이렇게 밑으로 꺾인 이유는 바로 이쯤에 이제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또 한번 노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쯤에서부터 인제 그 성남 도시철도 본선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이 인제 제2, 제3 판교 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가 인제 제2 판교, 그다음에 여기가 인제 제3 판교가 되는 거죠. 이쯤부터 인제 이쯤부터 그 제 성남 도시철도 2 호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다시 지도로 돌아왔습니다. 이 노선이 인제 그 이판교 지나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네,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쭉 가서 인제 1 테크노밸리까지 갔다가 요렇게 꺾여서 이제 판교역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판교역에서 왔다가 다시 남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요.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꺾어서 분당 중앙공원을 통해서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요. 꺾여서 다시 이렇게 밑에 내려오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노선을 중심으로 한번 역을 표시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지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향후에 바뀔 가능성도 있죠. 네, 이제 그 노선을 정거장을 하나 살펴보면 이 분당 중앙공원 중간쯤에 하나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쯤에 아마 이제 출입구 쪽 이런 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쯤에 이제 정거장이 하나씩 더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과거에 그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쯤에 이제 또 하나의 정거장이 생기게 되고, 쭉 내려와서 이 주공 5 단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또 하나, 그리고 이렇게 꺾어서 이쯤에 이제 정자역이라고 해서, 여기가 정자역이니까 여기에 인제 정거장이 하나가 생기게 되고 다시 돌아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이게 바로 인제 성남 도시철도 2 호선의 본선이고요. 자, 다음은 성남 도시철도 2 호선 지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선 노선은 판교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쭉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꺾게 되는데, 제가 앞서 과거 노선에서는 이쯤에서 바로 이렇게 서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노선이 밑으로 빠지게 되죠. 네, 그게 바로 이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을 지나서 이제 서판교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서판교 쪽에서 대략적으로 이쯤, 이제 과거에 나왔던 그 노선도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쯤에 정거장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이쯤에서도 또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확대를 조금 해 보면, 네, 103 이라고 돼 있는데 이 103과 이 역과는 굉장히 가까운데요. 네. 어쨌든 지도상으로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가까운 거리에 정거장이 2 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곳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월고 판교선 그 서판교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거장이 여기 생기는 만큼 이쪽에도 이제 트램에 정거장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쯤, 네, 이쯤에 아마도 그 정거장 종점이 생길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남 도시철도 2호선의 진행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2002년도 월드컵 때 경전철 사업 계획을 성남시에서 발표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조금씩 됐습니다. 앞서서 1호선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진행을 했었다가 중단했는데, 이 2호선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지만 이제 또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12월에 다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고시가 되면서 지금 사업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럼 성남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성남시에서는 아마 일단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제 반영을 목표로 할 것이고요. 또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은 뭐 민자 사업으로도 추진을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내용이 여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정 지원 제도에서 철도 사업의 경우에는 총 투자비의 50%까지는 재정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네, 여기 보시면 재정 사업의 경우 이제 국고에서 60%, 그다음에 지방비에서 40%, 그중에 이제 경기도가 2%, 시군이 38%뭐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이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어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한 19%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전체 사업 비용에 대한 개별 시군의 분담 비율이 38%에서 19%로 대폭 축소되어 재정 부담 완화가 기대됨.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이제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시군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부담이 덜 된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노선들이 이제 4 개가 있는데, 물론 하나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월곡 판교선이고, 나머지 4 개의 노선에 대해서는 어 어떤 방식이 되든 간에 이제 성남시에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분석을 했을 때 이 성남시가 이 3이라고 돼 있는데 4 개겠죠? 네, 4 개인데 재원 조달 적성성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 왜냐하면 4 개의 노선을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하려면 당연히 성남시에서도 부담이 크겠죠. 네, 그래서 노선별 착공 시기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이제 좀 하나씩 좀 순차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판교역을 지나게 될 5개의 노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월곡 판교선의 경우에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노선들도 모두 제2차 경기도 철도 구축안 계획에 반영이 된 만큼 가능성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진 상황인 거죠. 만약에 이 노선들이 전부 다 현실화 된다라고 한다면, 뭐 하나는 현실화가 됐지만 이 판교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경강선까지 포함을 했을 때 총 4 개의 노선이 더 인제 현재 인제 2 개죠. 2 개가 있고 월곡 판교선이 들어가지만 이것도 이제 경강선의 어떤 뭐 같이 인제 일부라고 봤을 때 신설되는 건 4 개. 그러면 우리가 인제 총 6 개의 노선이 향후에 판교역을 지나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남시에서 이 판교역이 갖는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거고, 그럼 뭐 인근 지역에 당연히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현재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즉 성남시 철도 교통망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